장례식장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아니면 안 됩니다. 아내의 이름이 적힌 빈소 앞에서 그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인 날 마이크 앞에 선 사람은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 하나. 아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를 위해 마지막 말을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서류보다 먼저였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장 입구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공기엔 눅눅한 냄새가 섞여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말없이 오갔습니다. 그 한쪽에 허리가 조금 굽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종이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고 봉투 가장자리는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빈소 안내 표지판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고인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노인은 잠깐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저 안에 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명단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더니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분 아니시면 빈소 출입이 어렵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적 가족분만 가능하십니다. 자녀분이나 직계 가족분이 계시면 연락을. 노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희는 혼인신고를 못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지 않은 세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은 곤란한 듯 주변을 살폈고 잠시 후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를 나누더니 결국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꼭 쥔 채 빈소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섰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은 노인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추도사 원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직접 부탁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당신이 꼭 읽어줘요. 그날이 오면. 노인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차가운 바닥 냄새와 국화향이 뒤섞여 코끝을 찔렀지만 그는 그 냄새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시선은 빈소 쪽 문에 고정된 채 손은 무릎 위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마디가 희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빈소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은 노인을 힐끗 보거나 아예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유가족 대기 중인 친척쯤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길을 잘못 든 노인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느 쪽도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월세방,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바람,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서 차를 끓이던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를 누군가 물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설명한다고 이해해 줄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서류 하나보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두 사람은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자주 말했습니다. 서류 없어도 괜찮아요. 당신이 내 옆에 있잖아요. 그 말이 노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서류에 보호자 이름을 쓰지 못할 때도, 긴급 연락처를 적지 못할 때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습니다. 그 대가가 오늘 이렇게 돌아올 줄은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빈소 안에서 웃음 섞인 대화 소리가 잠시 흘러나왔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지만 그런 장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가슴이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는 곳에서 정작 아내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문 밖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대기실이 아니어서요. 다른 분들 통행해. 말끝을 흐리는 직원의 목소리에는 아기보다는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원에게 따질 생각도 설명할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설명했고 그 설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벽에 기대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빈소 입구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아내의 이름과 함께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종이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발인 날에는 꼭 읽겠습니다. 아직은 그날이 오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발인까지는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하고 근처 찻집과 편의점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는 방, 아직 치우지 못한 약 봉투와 머그컵을 떠올리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앞 벤치에 앉아 있으면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주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그 가족들이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들 곁에는 늘 장례 지도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또다시 가족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장례식장 불빛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노인은 벤치에 앉아 봉투를 꺼내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종이는 이미 여러 번 접혔다 펴져서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외울 만큼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아내가 이 말을 남길 당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가면 장례식장에서 당신이 이거 읽어줘요. 노인은 그 말이 싫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같이 웃으면서 읽읍시다. 그러자 아내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꼭 그날 읽어야 해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그때 노인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말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보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정한 옷차림으로 머리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상주 측에서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직원의 말은 짧았고 더 이상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노인은 장례식장 게시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발인 시간과 장소, 추도사 순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줄 한 줄을 읽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추도사 낭독. 그 이름은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노인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게시판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지나가며 저분이구나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었고 자신이 쫓겨날 것조차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인 날 그는 문 밖의 노인이 아니라 단상 위에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발인 날 아침 장례식장은 이전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조문객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노인은 입구 근처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자리였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은 쫓겨난 사람으로 서 있는 날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러 온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노인을 힐끗거리며 지나쳤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알아보고 고개를 갸웃했고 어떤 이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아직 누구도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 시선을 견디며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봉투 안의 종이는 이제 손에 온기를 기억한 듯 부드럽게 휘어 있었습니다. 발인 시간이 가까워지자 장례 지도사가 마이크 점검을 하며 단상 앞을 오갔습니다. 상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은 초조한 표정으로 전화를 붙잡고 있었고 가족들은 조용히 줄을 맞춰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노인은 여전히 가족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고인을 위한 추도사 낭독이 있겠습니다. 장례 지도사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검은 구두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직원이 급히 다가와 노인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쪽은. 노인은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추도사 낭독자입니다. 직원은 잠시 봉투와 노인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장례 지도사를 바라봤습니다. 지도사는 명단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입니다.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상주와 가족들이 동시에 노인을 바라봤고 몇몇은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그 시선을 피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단상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장례식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자는 또렷이 보였습니다. 고인은 제 아내였습니다. 첫 문장이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고 직원들 중 몇 명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과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진짜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말의 절반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잠시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는 분명히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혔습니다. 장례식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조심하는 듯했고 직원들은 단상 근처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장내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은 그 반응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설명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전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 저는 이미 한 번의 혼인 기록이 있었고 정리가 오래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 사람을 만났고 우리는 그냥 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처음엔 나중에 하자고 했습니다. 서류는 천천히 정리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바빠졌고 병이 찾아왔고 어느새 30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듣는 사람들 중 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종이를 조금 더 넘겼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아내가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아내로 불러줬고 나는 이 사람을 남편으로 불렀습니다. 노인은 그 문장을 읽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아내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준 사람도 밤새 손을 잡아준 사람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뒤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누군가의 감정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면 끝까지 읽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글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류를 보고 가족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삶은 서류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울려 퍼지는 순간 직원 한 명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노인을 막아섰던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막았는지 알게 된 듯 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사과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기 전 잠시 종이를 접었습니다. 이 다음은 제 아내가 꼭 읽어달라고 했던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장내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부터가 이 추도사의 핵심이라는 것을. 노인은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 장부터는 아내의 글씨가 그대로 옮겨 적혀 있었습니다. 문장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멈춤의 흔적까지도 노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이 글을 써내려가던 아내의 손은 자주 멈췄고 숨을 고르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끝까지 글을 마쳤습니다. 꼭 남겨야 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장례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상주 쪽에서 누군가가 몸을 바로 세웠고 직원들 역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글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떠난 뒤 이 사람이 빈소 앞에 서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제 뜻이 아닙니다.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밖에 세운다면 저는 그 어떤 조문도 받지 않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살았고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눈을 감습니다. 법보다 먼저였고 규정보다 깊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내는 병실에서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었습니다. 이건 당신을 지키는 말이에요. 그때는 그 말이 왜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읽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 사람이 추도사를 읽게 해주세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제 마지막 선택입니다. 그 문장이 울려 퍼지자 장례 지도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역시 이 문장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래서 명단에 노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마지막 문장을 읽기 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 삶 전체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 안에는 더 이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중 한 명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상주로 보이던 중년 남성은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내가 이 글을 남긴 이유가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항의도 고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추도사가 끝나자 장례식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박수도 없었고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침묵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해야 할 말을 모두 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다가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인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직원 1명, 2명이 차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그를 막아섰던 직원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주로 보이던 중년 남성이 노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뜻을 남기신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노인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노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를 탓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말에 중년 남성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빈소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가족석도 준비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는 넘을 수 없던 문이었고 오늘은 너무 쉽게 열려 있는 문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빈소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서성이던 시간도 쫓겨났던 순간도 모두 자신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건너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노인을 중심으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빈소 앞에는 작은 의자가 놓였고 유가족 전용이라는 표식이 조용히 치워졌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규정은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태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빈소 문 앞에 서서 손을 문에 대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은 지켰어.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할 말은 이미 다 전했습니다. 발인이 끝난 뒤 장례식장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국화꽃은 치워졌고 검은 리본도 하나둘 정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고 어제의 침묵과 울음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시간은 거기서 멈춰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까지 남아 빈소를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아내의 물건은 자신이 직접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가방, 안경 케이스, 그리고 병실에서 쓰던 수첩까지 그 모든 것에는 아내의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빈소 한쪽에 놓여 있던 액자를 들고 노인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그 말은 아내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길, 어제 그를 막아섰던 직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어제 일은 많이 배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서류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직원은 오래 기억할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아내의 자리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컵 하나, 슬리퍼 한 켤레, 창가에 놓인 화분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을 당장 치우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것이 정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았던 흔적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별의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식탁에 앉아 아내가 남긴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내 편이었어요. 노인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용히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쫓겨났던 노인은 결국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법적 호칭은 끝내 바뀌지 않았지만 삶의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남편이었고 가족이었으며 한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 장면은 오래 남습니다. 서류보다 먼저였던 삶, 규정보다 깊었던 관계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